직선의 방정식 중단원 마무리하기 문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기 초에 선생님이 1차 함수에 관한 무한 문제 생성기를 줬었어요. 이제 그걸 가지고 y는 mx 플러스 n꼴에 대한 것은 여러분들이 익혔을 거라고 봅니다. 잘 기억이 안 나는 친구들은 그걸 가지고 좀 더 해보시고, 지금부터는 일반적인 경우에 직선의 방정식을 얘기할 건데, 직선의 방정식 일반형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일반형을 생각해야 되냐면 1차 함수는 y축에 평행한 직선은 표현하지 못해요. 그것까지 아우르는 표현이 일반형이죠. 선생님이 이걸 다시 수업 시간에 이제 두 점이 주어졌을 때 1차 직선의 방정식 구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두 단계를 거칩니다. 이제 첫 번째 단계가 이제 밑줄 그은 것 좀 잠시 지우고 하겠습니다. 수업 시간 잘 듣는 친구들은 뭘 했는지 기억이 나죠, 사실은. 자, 첫 번째, x1과 x2가 다를 때, 그럴 경우는 여러분들이 y는 y1, x2 빼기 x1분의 y2 빼기 y1 가로열고 x-x1이라는 원이라는 1차 함수 꼴을 이용해서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요. 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형, 우리가 일반형은 요 꼴이죠. 요 꼴이 일반형 꼴인데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 a제곱 b의 제곱 합한 것은 0이 아니다. 요 조건이 있어요. 일반형이라고 했죠. 그래서 위에 꼴을 일반형으로 쓰면, 얘를 다시 일반형으로 쓰면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제 공식으로 응용하는 방법은 요 두 번째 거, 공식으로 생각할 때 이 방법을 쓰기도 하고요. 일반형으로 표현하려면 아래와 같이 x, y, 그 다음 나머지 항 이런 식으로 써야 되겠죠. 이번엔 두 번째, 두 번째는 어떤 거냐? x1과 x2가 같을 때, 우리가 이것도 배웠습니다. 이거는 x는 콤마 같죠. x1, x는 x1 이라고 쓰죠. 자, 그러면 얘를 이제 의도적으로 얘를 이제 일반형으로 쓰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죠? 일반형은 x 빼기 x1 이렇게 쓰죠. x 빼기 x1은 0. 근데 의도적으로 이렇게 쓸 겁니다. 왜 이렇게 쓸 수 있을까요? y2 빼기 y1을 그냥 곱해준 거죠, 양변에. 그 다음에 여기 x1과 x2가 같잖아요. 이게 0이에요. 이거 의도적으로 붙여버릴 수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결론은 뭐냐? 어떻게 돼요? 이 형태가 같죠? 같습니다. 그래서 x1과 x2가 다르거나 같던지 간에 형태는, 직선의 방정식의 형태는 이렇게 일반형으로 쓸 수 있다 얘기입니다. 뭐 공식으로 이렇게도 해도 되지만 형태가 이거하고 똑같다 입니다. 그래서 두 점 지었을 때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그러면 저 공식을 저렇게 갖다 써도 되고, 저렇게 되는 이유를 지금 설명한 거예요. x1과 x2가 다를 때 기울기 그 1차 함수의 공식 활용해서 이 공식을 유도하고, 사실 이 공식은 y축과 평행한 직선에 관해서도 똑같은 꼴로 표현된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여러분들 그 두 직선의 수직 관계, 그 다음에 뭐 평행 관계, 일치한다,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중학교 때 배웠습니다. 어떤 걸 일차함수 가지고 배웠죠. y는 mx 플러스 n꼴, y는 두 개니까 두 개 쓸까요? n1, m2, n2 이렇게 두 개를 배웠어요. 요걸 가지고 이제 M1과 M2가 다를 때 M1과 이제 고등학교에서 배우긴 했지만 이게 마이너스 1일 때 수직 다를 때는 평행하지 않다. M1과 M2가 같으면 평행하다. 뭐 이런 거 배웠어요. 이런 거. 뭐 N1과 N2가 요 같으면 뭐 일치. 요게 평행하 이제 다르면 뭐 평행. 그다음에 뭐 M1과 M2가 N1과 N2가 같으면 요 일치. 뭐 이런 식으로 배웠어요. 여러분들이 요 잘 알고 있는 요런 걸 가지고 이제 수업 시간에 했듯이 일반형의 조건들, 평행일 때, 수직일 때, 일치할 때 뭐 이런 것들을 유도해서 조건들을 뽑아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각각의 그 조건들을 일반형에서의 평행 조건, 일반형에서의 수직 조건 이런 것들을 외워야 되는 거죠. 외우는 것보다는 알고 있는 일차함수 꼴을 가지고 그 조건을 유도해서 공식을 쓰시기 바랍니다.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유도 반드시 10분 컷 만드세요. 그 문제가 나오든지 않든지 간에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두 직선의 수직 관계인 직선의 방정식 구하는 거 또는 직선 방식 일반형에 대해서 정확하게 의미를 알게 되고 연립방정식 풀이에 대해서도 엄청 많은 연습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반복 수달해서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10분 컷 만드시기 바랍니다. 6번 문제 설명을 할게요. 저 1차 방정식, 그쵸? 1차 방정식인데 선생님 그림을 그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미지수 K가 있어요. 이렇게 K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미지수 K가 변할 때마다 이 식이 변하니까 그림을 그린다는 게 말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걸 어떻게 그림으로 표현해서 문제를 풀 것이냐. 자, K에 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면 이렇게 물어볼게요.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이 무엇인가?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K에 관한 항등식으로 생각합시다. 그러면 이제 좀 너무 작게 썼으니까 좀 다시 쓰겠습니다. y 더하기 3이 0 마이너스 3x가 0일 때 k에 관계없이 이 식은 성립하죠. 즉 0과 마이너스 3 그러니까 x는 0 y는 마이너스 3일 때 항상 성립한다는 거예요. 이걸 다시 평면도형에서 입장에서 보면 0 마이너스 3을 지나는 직선이란 얘기입니다. k가 어떤 값이든 간에. 자, 그림을 다시 생각해 볼까요? 자, 봅시다. 0 마이너스 3 찍어볼까요? 0 마이너스 3 요점이죠. 자, 근데 문제를 다시 보면 둘레의 넓이가 15래요. 여기가 3입니다.
직선이 어떤 식으로 그려지든 간에 이제 x축과 만나면서 삼각형을 만들겠죠. 그럼 여기가 3이면 나머지 길이가 여기 뭐 만나는 점에까지 거리가 얼마야지 15가 될까요? 설마 5라고 하는 사람 없겠죠? 삼각형 넓이입니다. 2분의 1 곱해지니까 여기가 10이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3 곱하기 10 곱하기 2분의 1은 15.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이쪽도 방향 이렇게 도 있겠죠. 그래서 넓이가 15인 게 되게 하는 직선 두 개를 그릴 수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직선 방향도 쉽게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K 값도 쉽게 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림만 잘 그리면 문제도 쉽게 풀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아무리 직선의 방정식 일반형이 이제 이렇게 미지수가 포함이 될지라도 그거를 그림으로 나타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8번 문제도 앞에 문제와 비슷하죠.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거 그림을 그리기만 하면 됩니다. 앞에 문제와 비슷하니까 이 설명은 자세히 안 하겠습니다. 아무리 K가 있어도 이 직선의 방정식의 형태를 대략적으로나 반드시 어떤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기 때문에 그 직선을 활용해서 그림으로 표현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21번에 이제 문제가 이렇게 나오니까 다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평행선 사이의 거리를 어떻게 정의를 할까요? 일반적으로 두 물체 사이의 거리는 가까운 물체 한 점씩 한 점씩을 선택해서 그 두 점의 거리, 그게 만들어진 선분의 길이 중에서 가장 짧은 걸 우리가 두 물체 사이의 거리라고 정의를 한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평행하기 때문에 한 평행선에서 한 점을 택하고 그 점에서 수설발을 내리면 요게 우리가 거리입니다. 즉 이 거리는 어떻게 구하죠? 이 직선과 한 직선과 다른 평행선의 한 점과의 거리,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응용해서 두 평행선의 거리를 구할 수 있습니다. 12번 문제 설명하겠습니다. 뭐 책에서도 풀이가 잘 나오긴 하는데 선생님 생각할 때는 이렇습니다. 이 그림을 좀 확대할까요? 사실 이제 다시 그림 접어서 요 내부에 내부를 2등분하는 직선 L을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이 L의 위치가 이쪽에 있을 때, 이쪽에 있을 때, 이쪽에 있을 때 이런 걸 다시 다 따져줘야 돼요. L1, 뭐 L2 위치, L3 위치 이런 위치에 있을 때 이제 이 도형을 나누는 그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도형을 이제 넓이를 구하는 방식이 다르겠죠. 다 따져줘야 되는데 그러면 귀찮지요. 일단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이 전체 넓이 얼마예요? 전체 넓이 위에 한 칸이니까 2, 4, 8, 그 다음에 10. 전체 넓이는 10입니다. 전체 넓이 10이에요. 전체 넓이 10이라는 사실로부터 이렇게 그리면 이쪽 있죠. 이쪽의 넓이가 얼마일까요? 1, 2, 3이네요. 그러니까 반이 5기 때문에 여기 3이니까 좀 더 가야 되겠죠. 또한 이쪽을 볼까요? 이쪽의 넓이는 얼마죠? 2 곱하기 4 8, 4, 삼각형 넓이니까 4겠죠. 여기 4. 따라서 우리가 이 원점을 지나면서 이 도형을 자르는 그 직선은 요
지나는 어떤 직선이다 이런 걸 판단할 수 있단 말이에요. 뭐 어쨌든 여기서도 이제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습니다. 요게 길이가 얼마예요? 2죠.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2를 더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이게 넓이가 2여야 되기 때문에 얼마 곱해야 돼요? 여기에 높이가 2니까 여기 2가 더 곱해져야지. 여기 길이가 2, 여기 지금 현재 상황은 아니지만 여기가 2, 여기 1일 때 이제 이 직선이 만나는 점 요 위치가 요만큼이 2일 때 길이가 그 위치를 지나는 점 원점과 요 두 점을 지나는 원점 한 점, 그다음 요 직선상의 이 점을 지나는 직선 L이 우리가 원하는 이 도형을 정확히 반으로 자르는 도형이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정말 이제 수식으로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야 되는 그때 이제 계산이라는 걸 하는 겁니다. 사실 13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상황이 배가 이 방향으로 쭉 가고 있다는 거예요. 등대가 여기 있는데 등대하고의 거리가 가장 작아질 때가 언제냐 이렇게 생각하니까 결국 뭐예요 이게? 이때죠. 뭐예요? 결국은 이게 우리가 원하는 거리인데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의미를 파악해야지 배에서 저 등대까지의 거리가 가장 짧을 때를 의미를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과 관련이 있다.